안녕하세요. 작은 카메라로 컨텐츠 만드는 주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프로를 이제 막 구매하신 분들, 고프로 초짜, 고리니, 액리니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추려봤어요. 고프로 위주의 내용이긴 한데 다른 액션캠들에도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제 주관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조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인트로부터 보고 오실게요. 아니 시간 없어 인트로. 자, 생략 바로 갈 테니까 집중하세요. 고프로 사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이죠.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한참 낑낑댔었는데 이걸 퀵클립이라고 합니다. 고무 패킹을 들어 올리고 눌러서 빼는 거예요. 장착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정품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만 가성비를 따지면 호환품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방수나 분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액세서리들, 예를 들어서 방수 하우징, 파워 관련 액세서리들도 정품을 추천드립니다. 자칫 돈을 두 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마운트나 기본 스틱 같은 것들은 호환 제품도 꽤 괜찮아요. 시중에 나와있는 액션캠용 셀카봉 어떤 걸 쓰셔도 괜찮고요. 고프로 정품 중에서만 말씀드리면 다용도로 쓰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3웨이 사시고요. 쇼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쇼티가 좀 짧고 스트랩도 없고 좀 미끄러운 그립이라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워터파크나 수영장 같은 데선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야외에서 분실 위험에 있는 경우에 부력봉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짧은 스틱을 안 좋아해서기도 하고 저는 그냥 3웨이나 엘그란데에 소목 스트랩 묶어서 사용합니다. 고프로 홈페이지에 보면 고프로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월 정액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파손시 교환, 액세서리 할인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프로 교환은 안 되고 액세서리 할인만 됩니다. 모든 액세서리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첫 달이 무료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 쓰면 액세서리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국내 정발 제품 구매하신 분들은 1년 이내에 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서울 성내동에 가면 세파스 본사가 있어요. 가셔서 점검받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교환을 해줍니다. 새 제품으로. 프리징이라든가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에 평소에 증거 영상을 좀 찍어두시는 게 좋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국내 AS가 안 되기 때문에 본사 홈피에 연락을 하시고 싱가폴로 해외 배송을 보내면 됩니다. 저는 아직 공홈 AS는 안 받아봤는데 이것도 며칠 안 걸리고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파손이나 흠집 방지를 위해서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터치감도 떨어지고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호를 위해서는 차라리 롤 케이지 같은 외장 케이스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죠.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는 방수 하우징 전혀 필요 없고 10m 이하로 내려가는 스쿠버 다이빙 같은 데서나 필요해요. 저도 고프로 처음 샀을 땐 막 비 맞는 것도 불안해서 막 애지중지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랬는데 이제 적응되니까 지금 그냥 물에 막 들어갑니다. 물론 뽑기를 잘못해서 불량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각자 운이고요. 애초에 물속에서 막 쓰라고 만든 거니까 일단 믿으세요. 방수 하우징을 사시면 이렇게 뻥 뚫린 백도어가 있는데 이건 육상용입니다. 육상에서 익스트림한 상황에서 고프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우징을 사용할 때 그때 액정을 터치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끼고 물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레드 필터는 수심 5m 이하로 내려가는 스쿠버 다이빙 정도에서 필요한 액세서리인데 사실 현재 정품 레드 필터는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호환 제품들은 그렇게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레드 필터가 필요해도 현재로선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터보다는 요즘에는 보정으로 가는 추세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렉사가 고프로에 최적화돼 있다, 삼성 이보가 좋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브랜드, 등급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링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시면 됩니다. 고프로 홈페이지에 의외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상이 없어서 그냥 쭉 사용하고 있어요. 128기가 256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메모리카드 용량은 너무 크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분실이나 오류가 생겼을 때 파일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고 용량이 꽉 찰수록 로딩이 오래 걸리고 버벅대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차라리 적당한 용량 메모리카드 2-3개를 번갈아서 사용하고 빨리 컴퓨터로 백업을 하거나 빨리 편집해서 어디 올려버리거나 하는 게 낫지 원본을 메모리카드에 계속 채워두면서 찍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64기가를 제일 선호합니다.
기본 배터리 한 개를 사용하면 계속 충전하느라 액션캠 사용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2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촬영하고 그동안에 하나는 충전해놓고 이러면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디테일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요. 4K의 60fps 기준으로 21분 30초 정도에 과열로 꺼지더라고요. 최고 해상도에서 대략 배터리 방전까지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면 1080p의 60프레임 기준으로 여행지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촬영을 하더라고요. 원래 액션캠의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도 하고요. 이게 워낙에 용량이 적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추가 배터리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요즘에는 고프로의 경우에 꺼놓은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던데 장시간 사용 안 할 때는 배터리를 좀 빼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많이 안 타보셨죠? 액션캠하고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류는 수화물로 못 보내고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가지고 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갖고 타셔야만 해요. 시간이 아니라 용량 4기가를 기준으로 파일이 분리돼서 저장됩니다. 최근에는 고프로 랩이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변경이 가능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길게 찍는 건 사실 관리도 힘들고 편집할 때도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짧게 찍으세요. 고프로상에서 미리 보기 할 때 필요한 파일이에요. 백업할 때 삭제하셔도 돼요. GPR은 로우 파일이에요. 지우시면 안 됩니다.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가 제일 고급 프로그램인데 초보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프로 어플의 기본 편집 기능이 꽤 괜찮아요. 그거 그냥 쓰시고요. 모바일 어플로는 블로나 인샷 무료 버전 추천드리고요. 윈도우에서는 요즘에 모바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최저값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건 제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초보분들은 가장 기본 설정 1080p에 60fps 와이드 이걸로 좀 계속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16:9 해상도에서 가로 픽셀은 똑같고 아래 위에 공간만 더 확보한 게 4:3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16:9와 4:3은 같은 해상도예요. 인스타용으로는 4:3이 적당하고 유튜브용으로는 16:9가 적당한데 저는 4:3으로 찍어서 필요할 때 크롭을 합니다. 일반 카메라에 보면 M이라고 해서 매뉴얼 모드가 있잖아요. 그런 수동 설정 모드예요. 히어로 7까지는 온 오프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는데 히어로 8부터 상시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보분들은 일단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노이즈 방지를 위해서 ISO 최대값만 조금 낮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랫 컬러는 컬러 그레이딩을 위해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여러분들 초보죠? 색 보정할 때 쓰는 건데요. 초보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고프로 색 보정하느라고 애쓰던 때가 있었는데 초보가 시도하기엔 골치도 아프고 결국에는 고프로 기본 색감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이퍼랩스는 이동하면서 찍는 타임랩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떨방 보정 때문에 화각이 좁아져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찍는 경우엔 타임랩스, 이동하면서 찍을 때는 타임워프, 하이퍼랩스로 찍으시고 따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히어로 8부터 오토 모드가 생겼는데 사실 저는 딱히 장점을 모르겠더라고요. 최대 해상도에 걸을 때 15배속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링크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240fps 혹은 2.7K, 4K 이런 고용량 파일들은 HEVC라고 해서 사양이 낮은 기기에선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오래된 기종이 아닌가 좀 확인해 보시고 코덱들은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커넥션 리셋을 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커넥션 리셋, 두 번째로 공장 초기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AS.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급한 경우에 녹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원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가 시작되는데 이걸 퀵캡처라고 합니다. 끄면 전원도 꺼져요.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는데 필요 없다 싶으시면 설정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위에서 쓸어 내리면 설정, 아래서 쓸어 올리면 앨범이고요. 좌우는 모드 전환이에요. 히어로 8은 이 사이드 도어가 굉장히 쉽게 빠지고요. 히어로 5, 6, 7은 45도 방향으로 당기면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거 맞나?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 느낌이 맞아요. 히어로 5, 6, 7은 렌즈캡을 제거해야 방수 하우징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렌즈캡을 앞쪽으로 당겨서 45도 돌리면 빠지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장착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뻑뻑해서 힘들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못 갔어. 고프로나 이런 액션캠들은 저조도, 특히 야간 화질이 좀 안 좋은 편인데요. 이미지 센서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이퍼 스무드, 손떨방 기능 때문에 노이즈가 많아지는 것도 있어요. 야간엔 프레임 수를 최대한 낮추고 하이퍼 스무드를 끄는 게 최대한 화질엔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고프로 액션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 것들도 있을 테고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테니까 액션캠 스마트폰 관련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끼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성비를 따지면 호환품 중에서도 괜찮은 게 호환품도 꽤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파이널 컷이나 다시